네, 국회 행안위에서 긴급 현안 보고 회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었던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지만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11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벌써 나흘이 더 지났습니다. 이태원역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도 수북히 쌓여 있고요.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의 조문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정치권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두 분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정치의 본령은 갈등 조정에도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삶의 안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습책을 마련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위무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느냐도 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다 선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게 이 자체가 지금 11월 5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추모의 기간을 갖는 것 그건 아주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정치는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참사가 이어졌고 어떻게 또 우리가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87년 체제의 산물이 헌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은 그러면 이제까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의 관행과 혹은 혹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의존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따라간 점들은 없는가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네.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다만 조금 이제 벌써 섣부른 책임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혹시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하나로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객관적 진상규명이 되기도 전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들이 그 선제적으로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하되 정치는 추모의 시간과는 별도로 대책의 시간을 함께 병행해줘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뭐 이번 참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건요.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울면서 했다고 얘기를 했던 걸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국민들이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가. 또 출동하고 구조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왜 밤잠을 못 이루어야 하는가.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담하고요.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은 세월호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주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112에 신고했지만 결국 경찰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똑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대처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112 신고 내역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 저는 의심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계속 지금까지도 보이는 태도는 규정이 없었다. 뭐 주체를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번 참사를 좀 제대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책임 소재와 정치의 역할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의 사과 표명한 발언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예, 어제 행안위 지금 보셨지만 이렇게 사과들이 좀 이어졌거든요. 어제 사과들이 이어지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내 책임이냐 아니냐,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내놨다가 또 비판이 조금 더 일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렇게 사과 입장을 내놨는데 이 사과의 타이밍이나 이 발언들 종합적으로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그 사과의 타이밍 좀 늦었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말하자면은 국민들에게 결국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전달돼야만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저렇게 너무 형식에 국한되는 사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뭐 그 오세훈 시장이 일요일 날 늦게 귀국해서 네. 어제 사고 수습하고 오늘 낸 건 그건 조금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행정안전,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는 그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그것이 저는 제 일성으로서 그것이 적절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고 돼 있고 재난안전법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군다나 저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그런 분이 먼저 저기에 대해서는 책임의 필성, 지금 바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그것이 제 일성의 메시지였다는 점에 제가 조금 정말 무적절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구청장의 발언도 사실은 예. 뭐 정말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 정부와 보수 진영이 공동체의 안녕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그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본령인데 오히려 너무 그동안 성장 일변도 이런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 보수 가치의 그런 기본적인 전반적인 그런 가치들을 좀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저 문제는 법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국민 공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직자로서 갖는 무한 책임에 대한 책임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충분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법당국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반드시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고 그래야 저는 그것이 뭐 후세에도 귀감이 될 뿐더러 우리가 어떤 그 재난에 따른 대책을 향후에 어떤 수립을 하는데도 그것이 어떤 매뉴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론을 먼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네. 조사가 끝나고 객관성 있는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는 합당한 책임의 결과물들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사실 사과가 좀 늦는다,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하루 만에 모두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인 건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치 짠 것처럼 사과하는 거, 또 마치 사과 안 하는 것도 짠 것처럼 사과 안 하는 모습,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다음에 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바로 사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112 신고 기록 내역은 그건 정보공개 청구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까지 내몰리고 난 다음에나
도저히 이건 막을 수가 없겠다고 판단하니까 마치 모두 다 사과해야 될 것처럼 했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도저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뭐 사실 한 명 한 명 다 짚자면은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행정안전부 장관 그동안에 사실은 책임 회피성 발언들 계속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갔다고 보이고요. 행안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재해를 담당하는 최고의 정부의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윤희건 경찰청장은 뭐 너무 당연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시가 주최한 행사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얼굴도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뭐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어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눈물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논란성 발언을 많이 했습니까? 헬로윈데이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발언하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사과하면서도 지금은 위로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 자기 구 관할 내에서 벌어진 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모두 피해 있다가 막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다 도망가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사태 수습에 관한 능력도 부족했을 뿐더러 오히려 정치적인 감각조차도 없는 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희경 경찰청장 역시도 특별감찰반 꾸리겠다. 앞서 그 녹취에서도 일부 보셨습니다만 경찰에 이번 112에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그 부분 인정을 하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녹취록 공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미 이 대형 사고가 4시간 전부터 계속적인 신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 11차례나 신고가 있었고 거기에선 구체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 긴박도가 더 업데이트가 네. 돼가는 예, 상황이었는데 우리 저 재해 관련 법칙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유사한 징후들을 가진 것들이 20차례 혹은 뭐 여러 차례가 예, 일어난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어진다. 저는 여기 이걸 보면서 하인리 법칙이 떠오르더라고요. 4시간 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 징후가 쏟아졌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360도 회전하는 CCTV가 있었고 그 CCTV가 관제센터와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보고 있고 신고도 들어온다면은 이미 현장의 급박성과 절박성은 눈으로 확인이 됐고 시민의 체감도에서도 느꼈다 그러면은 저는 판단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동 횟수를 가지고도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몇 차례 했다. 저는 그걸 떠나서 여기 이 현장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선조치 후 보고라는 얘기 하잖아요. 경찰이 사실은 상명하복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뭔가 딱 이게 결정이 돼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물론 뭐 이것이 계급과 제복을 입는 집단에서는 존속하는 그런 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건 사고라는 거는 예측도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순간적인 통제나 방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현장에 많은 좀 재량권을 주는 것과 실시간을 어떻게 지휘부와 연결하면서 지휘부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아주 빠르고도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동을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을 할 때 판단에 대한 대응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경찰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오늘도 브리핑에서 112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빨리 출동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른바 매뉴얼을 작성한다 그러면은 경중을 따지고 그다음 완급을 따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는 쪽으로 저는 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화해야 한다. 네네. 예. 김평론가께서도 저 녹취록 들으시면서 이번 경찰 대응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회학자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 학살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걸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단 한 사람도 이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관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끔찍한 학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볼 때 아무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다는 거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러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상부에서부터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는 다 상황 판단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경찰이 돼버린 겁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이건 뭐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찰이 아무도 없었다. 행안부 장관도 얘기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상황을 총괄해야 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뒀다. 용산구청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보름 전에 있었던 지구촌 축제에서는 그렇게 가서 열심히 안전 질서 유지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태원 상인들이 하는 거니까 내버려뒀다. 그 어느 구석에서 한 곳이라도 만약에 이거 대응해야 됩니다, 질서 유지 담당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아마 않았을 겁니다. 네.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총체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 내부에서 여론 동향과 보도 동향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세월호,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공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우려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참사라고 하지 말고 사고라고 하라고 하고, 그리고 피해자, 희생자라고 하지 말고 부상자, 사망자라고 표현해라. 이게 뭡니까? 상황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무도 정무적으로라도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이 사과하기가 어려웠었다고 하면 최소한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이라도 제가 선출직으로서 그 구민들 아니면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책임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했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도 아무도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후에 대처를 할 때에도 아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다. 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개선안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씩 기조를 바꿔가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그 기조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건가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세월호 참사하고 비유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어요. 빨리 진상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이나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론의 역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뭐 지금 드러난 사안만 가지고 봐도 제가 볼 때는 경찰청장 자리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책임질 수밖에 없고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 경로했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안전법 그 법만 가지고도 책임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섣부른 좀 책임론은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책임 규명 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에 어떻게 뭐 미리 어떤 그 타겟팅을 해버린 다음에 가면은 이게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국가 애도 기간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아마 국회에서부터 진상 규명에 착수를 할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도. 왜냐? 국회가 국민의 대리해서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 진상 규명 자체도 또 말하자면 어느 한 집단의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모든 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지금의 경찰청장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이분들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여기를 사태를 수습하고 또 아까 뭐 112 대응 매뉴얼 내겠다는데 다 내놓는 거 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은 상태에서 그때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 후속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 적당한 또 인사를 찾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부터 어떤 한 그 대상과 어떤 한 그 책임을 가진 분한테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렇게 적시해 버린다면은 조금 그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정말 국가적인 이런 불행의 네, 참사에서는 네. 규명을 해야죠. 그런데 예. 그것은 조금 저는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 지금 규명- 섣부른 책임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먼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했더라면 본인들한테 가는 화살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12에서 신고 기록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처럼 이런 여론의 역풍은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 책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까 섣부른 책임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태 수습을 맡는다? 그것도 또한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대통령한테 뭐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한테 책임론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책임자가 앉아 있으면은 진상조사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상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사과의 생각합니다. 적절성 얘기는 이미 제가 드렸으니까 저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정치권에서 특정해 버린다면은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진상 규명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도 되는데 지금 너무 여기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좀 온당치 않고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진실 규명 그리고 원인 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한 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신뢰성을 쌓기 어렵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규명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 행안위 역시 여야 합의로 열렸는데 현안 질의 없이 40분 만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현안 질의 없이 한 것, 사실 이게 단순히 이제 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질의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 합의를 해준 것이다. 결국에는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냥 보고만 받는 것도 이 행안위가 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고민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서 애도 기간이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섣불리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 좀 자제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교섭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보고 받을 것 같으면 아무 의미 없는 회의였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민주당이 사실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다 할 거라고 뭐 얘기하는 거를 미리 뭐 듣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걸 정치 공방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한테 일단 보고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결과론적으로는 내용이 없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국회 원내 정당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